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우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혹시 냄새나는 김치 가지고 오셨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와 행동을 부끄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자리 잡은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 남짓한 그 집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5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늘 물때가 낀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 너머로 동네 골목이 보였습니다. 창틀은 녹이 슬어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불 때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다보며 저기 아저씨 또 자전거 탄다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는데 한쪽 구석은 손주들이 어릴 적 연필로 그린 낙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낙서 속에는 재민이가 그린 울퉁불퉁한 자동차와 재영이가 그린 동그란 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낙서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겨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손때가 묻은 나무 장식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장만한 싸구려 도자기 인형과 남편이 아끼던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자기 인형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로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인형을 보며 이거 우리 결혼 선물 아니냐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었습니다. 시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이 멈춘 날, 저는 남편과 함께 고장난 시계를 고치려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부엌은 작았지만 제가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던 공간이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남편은 늘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엌 문턱에 서서 국 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국을 떠주며 짜지 않게 했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역시 순자 손맛이 최고야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창가에는 화분 몇 개가 햇빛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선인장, 잎이 무성한 스파티필럼, 그리고 남편이 특히 좋아했던 산세베리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화분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며 잎을 어루만지면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들을 보며 남편과 함께 화분을 사러 간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집에서 아들 재현이를 키웠습니다. 재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저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곤 했습니다.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김밥 한 줄을 챙겨 넣으면 그 아이는 방긋 웃으며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재현이는 김밥을 손에 들고 현관을 나서며 늘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아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제가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재민이와 재영이, 그 작은 생명들이 제 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재민이는 젖병을 물고 졸다가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 눈을 뜨곤 했고 재영이는 기저귀를 갈 때마다 작은 발을 버둥거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안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이면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장에서 남편은 생선을 골라주며 농담을 던졌고 저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 달려가 약을 사오고 제가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면 대신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저를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3년을 앓다가 지난 가을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숨소리가 약해지며 멈추는 순간
제 가슴도 함께 멈춘 듯 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을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상주인 재현이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고 웃는 듯 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제게 익숙한 위안이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들과 그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 생각이 제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집에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빈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 보면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해도 그의 체온이 없는 차가운 침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그의 냄새를 찾으려 했지만 세월이 그마저도 지워버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단조로운 목소리, 드라마 속 웃음소리, 광고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노랫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제 외로움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늘 앉던 소파에는 그의 몸무게에 눌린 자국이 있었고 욕실에는 그가 쓰던 낡은 면도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면도기 손잡이는 닳아서 반질반질했지만 저는 그걸 만지며 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그가 좋아하던 찻잔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꺼내 물로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손에 들고 있으니 더 큰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다시 찬장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밤이면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에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저는 외로움에 떨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잠가도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며칠 머물고 싶었습니다. 재현이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40평이 넘는 그 집은 제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했습니다. 깔끔한 마룻바닥, 햇빛이 잘 드는 큰 창문, 그리고 손주들의 방까지 갖춘 그 집에서라면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재민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재영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며 웃고 싶었습니다. 재민이는 매운맛을 좋아했고 재영이는 동물 그림이 있는 책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작은 부엌에서 간식을 만들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은주와 함께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은주와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그리 큰 욕심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사과 몇 개와 제가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지난주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다듬고 손이 빨갛게 물들 때까지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재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맛을 떠올리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는 그 김치를 작은 통에 담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며 제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단지 입구에 서서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현이가 사는 15층, 그 집을 떠올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는 조심스레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거울도 없이 손으로 대충 쓸어넘기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작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문이 열리면 재현이가 저를 안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순간을 떠올리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재현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말을 꺼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곧이어 은주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든 가방과 김치통을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표정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말을 꺼냈지만 재현이와 은주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재현이는 한숨을 내쉬며 저를 막았고 은주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방에서 뛰어나와 저를 반길 거라 기대했지만 그 아이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의 화려한 거실을 잠깐 스쳐봤습니다. 반짝이는 마룻바닥과 커다란 창문, 고급스러운 소파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곳은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턱을 넘지도 못한 채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과 김치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태도를 되새겼습니다. 재현이의 무심한 눈빛은 제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은주의 비웃는 표정은 제 가슴에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스마트폰의 희미한 게임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화려한 간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도가 보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김치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밤새 정성스레 만든 그 김치가 이렇게 무시당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택시 창문을 살짝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머리를 조금 맑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부엌에 김치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통을 보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재현이의 한숨, 은주의 비웃음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를 되새기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침이면 밥솥에 쌀을 넣었지만 밥이 다 되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날씨 얘기를 하고 드라마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재현이와 은주의 태도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재현이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고 은주는 직장과 육아로 지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투는 제 마음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게 위로가 되곤 했지만 그날 밤에는 그마저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부엌에 앉아 김치통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열어 한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짭짤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맛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만든 이 김치를 그들이 버렸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심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가벼운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때라고요.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공간이 더 이상 제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제 폐를 채우며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잊고 제 삶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결심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며 제게 작은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골목이 보였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아들의 따뜻한 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존중받는 삶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헌신하며 키운 아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제가 쓰레기처럼 버려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쥐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원래는 재현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자연스레 그에게 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제 손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낡은 그 집을 떠나며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손주들의 낙서가 있는 벽지, 남편의 시계가 있는 장식장, 그리고 된장국 냄새가 배어있던 부엌까지. 그 모든 것이 제 과거였지만 저는 새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예금을 정리하고 저는 그 돈으로 동네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김밥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요리 실력을 살려 직접 김밥을 말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잔의 김밥으로 정했습니다. 가게를 열며 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단골이 되어 아침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들러 김밥을 사갔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가게 안은 점점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김밥을 말며 손끝에서 느껴지는 쌀의 온기를 즐겼습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김밥을 먹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보내는 매일이 제게 새 생명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가치를 찾았습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자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재현이는 제 피부치였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품에 안고 재웠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재현이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업고 시장을 다니던 그 작은 등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재현이는 제 등에 엎여 졸다가도 시장에서 나는 생선 냄새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보며 웃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재민이가 떡볶이를 먹으며 입가를 빨갛게 물들이던 순간 재영이가 그림책을 읽어달라며 제 무릎에 앉던 기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들 집 문 앞에서 쫓겨난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재현이의 차가운 눈빛과 은주의 비웃음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짊어졌던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저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없을 때는 텅 빈 의자를 보며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원룸으로 돌아올 때 저는 바람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룸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텅 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린 만큼 저도 그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로 가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이 선택이 나를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그 외로움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삶을 지켰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새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창가에는 여전히 화분을 놓았습니다. 선인장과 스파티필럼을 옮겨 심었고 그곳에서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로 출근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며 가게는 제법 북적였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아침마다 와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동네 소식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웃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들러 김밥을 사갔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내외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유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재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웃음, 김밥을 말며 느끼는 손끝의 따뜻함,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 제게 새로운 익숙함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김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룸에서 보내는 밤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을 보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 불빛은 제게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보내는 매일이 제게 새 생명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순간이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와 은주가 제 김밥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유산에 대해 물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낸 날 저는 이미 그들을 가족에서 지웠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김밥을 나르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동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저는 가게에서 보내는 매일이 제게 새 생명을 주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김밥을 말며 느끼는 손끝의 감각, 그리고 된장국 냄새가 제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유를 느끼며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가치를 찾았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보내는 순간이 제게 큰 힘이었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